저는 저의 고민이 오염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보면 어떤 정치 행위를 할 때 정당 가입을 제일 우선에 두고 다른 것은 수단화하면서 협상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과 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저의 정당 입당 문제를 완전히 별개로 떼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정당 가입하는 것은 제일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당에 가입하는지는 사실 지금 중요한 문제도 아니거니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한 제가 정당 가입하는 문제를 앞세워버리면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것과 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진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저 또한 또 생각에 오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단계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당연히 또 나눠서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는 21대 대통령이 누가 적합한지, 누가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익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정당 가입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죠. 제가 어느 정당에서 또는 어떤 형태로 누구와 함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지금 하나하나 과제 수행하듯 정말 많이 되돌아보고 생각을 신중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도 마음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마음 가는 것, 생각이 맞는지 저는 수백 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후보 지지를 말씀드리기까지 스스로 정말 수백 번은 되돌아보는 검증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 올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숙제지요. 제가 정당을 가입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정치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물론 지금 마음 가는 것도 있고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 가는 것, 생각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또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제가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는지 수백 번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검증하는 신중한 시간을 거치고 또 그 마음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면 오늘처럼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 캠프 측에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일정을 절대 방해되거나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 날짜, 장소, 방법 아무 상관없고 다 제가 맞출 테니 시간을 내주시면은 제가 어디든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청을 드렸고요.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공식 회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식 대선 후보님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제가 좀 요청은 드렸어요. 언제든 시간, 날짜, 장소, 방법 구애받지 않고 말씀 나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 사실 이 말씀 나누는 것은 가급적이면 후보 지지하기 전에 다들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좀 지지 선언하기 전에 자리를 갖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뵙고 말씀 나눈다면 조금 또 제가 사실 직접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아직은 없어서요. 좀 제가 생각하는 국가 과제에 대한 것, 또 제가 생각하는 국가 위기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또 당연히 많은 생각을 또 하고 계시겠죠.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좀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염려와 기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정말 더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과제가 엄청나게 많고 큽니다. 특히나 AI와 로보틱스 혁명에 대한 시대 전환 부분은 상당한 추진력을 갖춰야만 하고, 또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사회 통합 부분은 진영을 넘어서는 식견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또 연금 개혁과 또 우리 민생이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경험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 너무나 훌륭한 후보지만 아직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충분한 경험을 쌓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더 더한다면 이준석 후보께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보다는 보수 진영이라는 진영 정치를 좀 더 중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흡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21대 대통령은 보수 진보 이런 진영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준석 후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능력 있고 대한민국의 보물이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자리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고 진영을 넘어선 새 정치를 열고 또 가장 중요한 거지요. AI와 로보틱스 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가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번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지 못하는 비극이 생긴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회 갈등이 이미 또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요. 각종 개혁 사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마지막 지점에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AI 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10년만 지나면 인간의 두뇌보다 수천 배 더 사고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AI가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AI에 대해서 통제력과 선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런 AI를 통제하고 선도하는 국가에게 대한민국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제2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번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은 인류사가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입니다. 이미 우리가 대응이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고요. 단순히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혁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 또 아울러 조금 더 넘치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는 민주주의 또 우리가 이룩하고 합의한 사회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을 해서 사회 안정성, 제도 신뢰성을 도모해야 하고요.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역할이어야 하고 진보의 진정한 역할은 이런 AI와 로보틱스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AI와 로보틱스 변화로 생기는 노동 종말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노동의 세계를 열어갈 것인가,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역사가 진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와 인류사가 격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진보가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보수가 50년대 수구 얘기를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어렵습니다. 사회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와 공정사회, 합리사회, 개방사회, 포용사회, 자유사회 틀을 단단하게 지켜가서 사회의 신뢰성을 올리고요. 진보는 새로 변하는 AI와 로보틱스 이런 시대전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서 창의적인 발전적인 도전들을 해주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국가 존립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21대 대통령은 이런 변화에 또 이런 안정성 확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그 능력이 입증된 사람 또 이걸 헤쳐나갈 의지와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나눈 분들도 계시고요. 국민의힘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충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4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제 거취를 걸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본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공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선결 조건이 완비되지 못하면 당이 존립이 위태받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4대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 제명,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원칙과 정당성이 지켜지고 야합과 변칙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너진 민생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을 것, 이 네 가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걸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취를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탈당하면서 당의 마지막 충정으로 또 바랬던 것이 저의 탈당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반성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 되고 민주당도 잘 되고 개혁신당도 잘 되고 잘 돼야 정치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개혁적 성향 또는 쇄신 성향을 가지고 쇄신 의지를 가진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국민의힘이 비록 저는 탈당했다 하더라도 건강한 정통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을 받드는 모습으로 국민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믿고 같이 소통하는 분들과 얘기는 나눴는데 그분들도 다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분이셔서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대 대통령,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영과 정당에 갇혀서 사람을 편회하거나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걱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잘못된 지도자 선택에 이룰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또 이번 12.3 사태 이후 수습을 위해서라도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